어, 저 오늘은 소비에 대한 단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돈을 어떻게 버는가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돈을 적게 벌어도 적게 쓰는 게 중요한가, 아끼면서 쓰는 게 중요한가.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이랑 제 생각이랑은 사실은 조금은 달라요. 다른데 이것도 제 나름대로는 오래 생각을 해서 내린 결론이니까 이거 들어보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일단 절약하는 습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절약이 기본적으로 좋은가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인 경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최대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우리는 최대한 오래 살 수 있으면 오래 사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오래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험을 한다는 건 소비를 늘린다는 거예요. 흥청망청 쓴다는 게 아니라, 소비를 늘린다는 거는 원래는 아끼면서 살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어, 한 달에 50만 원도 안 쓰고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한 달에 50만 원도 안 쓰면서 충분히 살 수가 있죠. 한 달에 500만 원으로도 모자라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인데 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안 좋게는 뭐 마약을 했다, 도박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억대 자금도 뭐 순식간에 날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열심히 한다. 저 같으면은 저는 첼로를 좋아해요. 첼로를 좋아하고 수영을 좋아하고 골프도 좋아합니다. 첼로도 좋아하고 수영도 좋아하고 골프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들은 삶을 윤택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죠. 요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부자냐? 버는 것보다 얼마만큼 남기는가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돈을 모은다는 방식에 있어서는 버는 것보다 얼마만큼 남기는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에서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만,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삶을 어떻게 알차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는 음, 절약하고 사는 게 인생의 답은 아닙니다. 제가 절약하는 게 아니라 흥청망청 쓴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있으면 그 돈을 쓸 여유가 되면 쓰는 게 맞습니다. 그 돈을 쓸 여유가 되는데 절약을 해야 된다는 지상명제하에, 내가 부자가 돼야 된다는 지상명제하에 그 돈을 안 쓰고 남긴다면, 그 안 쓰고 그러니까 저축을 한다면, 남긴다면, 그럼 누구한테 이득이 되는 거죠? 자, 경제는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쓴 100원이 저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면 저 사람도 그 100원을 쓸 거고, 그 사람이 쓴 100원이 또 다른 주머니에 들어가면 또 100원이 든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원만큼의 가치를 생산을 하고 또 100원만큼을 씁니다. 100원만큼을 쓰면 그 사람은 또 다른 같은 100원이 계속 돌면서 또 다른 가치들을 생산한 거를, 가치를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 100원이 쓰임으로 인해서 가치가 생산되고, 그 100원이 쓰일 곳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치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일은 항상 숭고하고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을 했을 때 일이 필요가 없어진다면, 개발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개발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할까요? 다시
돈을 벌 필요가 없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일을 합니까? 위기에 몰리지 않았는 사람이 자기를 개발하나요? 내가 죽을 때 제가 뭐 한 10억을 가지고 있었다고 칩시다. 제가 죽을 때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죽는데 10억. 근데 그 10억은 굉장히 큰 돈이니까 제가 죽기 전까지 잘 써서 제가 죽을 때 딱 영원히 남아. 물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말만 그런 거지 실제로는 불가능하고 제가 죽을 때 딱 영원히 남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벌고 내가 계획한 중에서는 베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벌고 내가 계획한 중에는 베스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자기가 죽을 때 가져가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그 삶에 대한 가치는 타인에 대한 기여도는 상당히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어떤 재생산력, 돈으로 인해 매개되는 생활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저축하는 습관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눈먼 저축은 나쁘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부자다. 내가 돈을 알뜰살뜰 잘 모아서 부자다. 좋은데 음,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돈이 없어갖고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사람보다는 내 뒤에 재산이 많이 있는 게 좋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내 뒤에 재산이 많이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모으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안 돼요, 그게. 저는 어릴 때부터 용돈 받은 거를 한 푼도 안 썼습니다. 한 푼도 안 쓰고 책상 서랍 제일 밑에 넣어놨어요. 책상 서랍 제일 밑에. 만 원이 2만 원이 되고 2만 원이 5만 원이 되고 5만 원이 1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5만 원짜리 한 장 나오는 게 우습지만 옛날에는 만 원짜리 한 장이 정말 큰 돈이었으니까 그래서 제 책상 밑에 뭐 만 원짜리가 계속 모여서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모였어요. 엄마가 그 돈을 자기 결혼식 할 때 부조 낼 때 그 10만 원을 가져가서 쓰시고 그랬어요. 제가 그쪽에 돈을 놔두는 거를 아니까. 그거를 훔쳤다는 게 아니고 그 부조할 때 은행에서 10만 원 찾거나 그 당시에 ATM기도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10만 원 찾는 게 이제 결혼식장 가는데 바쁜데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일단 제 책상에서 10만 원을 울렁 빼갖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 쓴 다음에 다시 채워 넣는 거죠. 그냥 뭐 그 정도야 뭐 해줄 수 있잖아. 어차피 내가 그 돈 쓰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뭐 이자가 발생하면 더 좋겠지만 뭐 엄마가 저한테 이자 줄 리는 없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해서 대학생까지 다 끝나고 엄청나게 모았는 줄 알았는데 100만 원이 채 안 돼요. 물론 뭐 큰 돈이었죠. 고등학생 때는 큰 돈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때 이제 제가 한 달 과외비를 20만 원 받았었습니다. 한 달 과외비를 제가 이제 학생들 과외하면 20만 원 받고 그 과외를 뭐 한 달에 뭐 두 탕을 뛴다. 그러면 일주일에 2회씩 가서 20만 원인데 그런 걸 두 탕을 뛴다 그러면 40만 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금방 벌어내는 돈이었다고요. 대학생 때 과외에서 나중에 직업을 가지고 나면 더 쉽게 버는 돈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버는 돈은 항상 알맞게 쓸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알맞은 소비라는 거는 내가 죽을 때 제가 영원을 가지고 있기를 바래요. 내가 죽을 때. 그 돈을 남김없이 다 써서 제가 돈을 썼다는 건
다른 누군가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갔다는 걸 거고, 다른 누군가의 돈이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거는 그 사람의 생산이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죽을 때 엄청나게 큰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돈은 사실은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식에 집어넣으면 좀 나은데, 왜냐하면 주식에 집어넣은 그 돈은 일을 하는 돈이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주식에 집어넣은 돈인데 그 돈이 이제 주식회사 사장이 뭐 제 의도와는 다르게 엉망진창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제가 뭐 주식 어떤 회사에 돈을 1,000만 원을 넣었어요.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그 사람이 주식에서 그거를 회사의 개발 비용으로 R&D나 뭐 개발 비용이나 뭐 이런 걸로 쓰지 않고 부동산을 사요.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땅을 사서 그 땅값이 오르면 그 차액을 가지려고 하는 거라. 그런 거면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내 그 돈으로 내가 내 부동산을 사지. 그러니까 제가 주식에다가 돈을 넣는 거는 그 주식이 그 회사가 일을 해갖고 인류에 더 기여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회사가 크면서 나도 돈을 그 회사에서 큰 돈으로 내가 다시 환원하면 제 돈이 더 많아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그게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주식 회사가 잘 돼서 제 재산이 증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돈을 은행이나 이런 데 넣어 놓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그 돈을 지폐화시켜서 금고에 넣어 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은 항상 돌고 있어야 되고 굴리고 있어야 돼요. 이 돈은 뭔가에 누군가에 의해서 가치 있는 자원으로 바뀌어서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소비라는 거는 언뜻 생각하면 소비해서 써버리고 흥청망청 써버리고 없어. 흥청망청이란 단어를 써버리면 소비에 대한 모든 가치를 다운시켜 버리는 거예요. 흥청망청이 아니라 제대로 쓰면 좋은 가치죠. 담배를 태우는 게 나쁜 건가? 예, 건강상 나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의 건강에도 나쁜 거죠. 예. 그렇지만 그 담배를 태우는 게 예를 들어 그 사람한테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면 그 사람한테 절실한 것이라면 절실할 수 있겠죠. 커피 한 잔 먹는 게 자, 담배 줄이고 커피 줄여가지고 자, 그걸 갖고 뭐를 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체로는 좀 공허한 느낌입니다. 저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공허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해외여행 가는 거는요. 그건 또 괜찮은가? 해외여행 가면 자기 시야가 넓어지잖아. 그죠? 담배가 몸에 해로울 수도 있지만 담배가 누군가에게는 되게 자기 생명을 연장해주는 것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그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나 이것마저 없으면 죽어버릴 것 같아. 그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돈의 효용에 대한 가치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라고 하는 거는 그 가치가 누군가에게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돈은 통장에 많이 쌓여 있으면 쌓여 있을수록 좋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돈을 예를 들어 바닥에다 묻는다. 옛날에 이제 돈을 안 쓰려고 바닥에다 묻고 자린고비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좋죠. 돈을 모았다가 적절한 순간에 쓰는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돈은 모이고 나면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강해지고 돈의 힘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모아가지고 큰 돈을 만들어서 더 큰 일에 쓴다는 거는 그 컨셉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소비를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자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